안녕하세요. 썸네일에서 본 것처럼 차를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요. 좀 큰 사고여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제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구매하고 타보면서 느낀 점을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이 스파크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. 경차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고 났을 당시의 이야기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우연히 득템한 포켓몬빵이 있어서 요거 하나 뜯어와서 먹고 실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구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나가다가 구매할 정도인데 제가 구매한 거 보니까 이제는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참 이게 20여 년 전에 참 수집을 많이 했던 그런 스티커인데 이게 맛은 달콤 앙버터라고 돼 있는데 맛은 제가 고를 수가 없죠.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실이 뒤에 있는데 이 실 같은 경우에 뮤츠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뮤츠가 안 나오겠죠 아마. 그래서 빵은 앙금이랑 버터가 있는 것 같은데 씨를 보면 하지마! 근데 이게 주인공이긴 한데 이게 비싼 건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대충 피카츄 나왔고요. 빵은 됐고 일단 제가 여러 영상에서 전기차 시승도 하고 차를 구매하려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경차를 구매한 이유가 경차에 대한 이제 혜택, 유류 환급이나 주차비 할인, 자동차세도 저렴하고요. 새 차에 풀옵션을 하더라도 1000만원대이기 때문에 시등록세도 좀 저렴하고요. 시내를 이제 혼자 출퇴근하기에는 연비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인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밖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출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. 아시다시피 요즘 반도체 대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, 내비게이션 등의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의 경우 짧게는 이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. 참고로 제가 작년 12월에 EV6 그리고 1월달에 아이오닉 5를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별 연락이 없었고요. 지금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장난 나랑 지금 하냐? 반면에 이제 일반 차량들은 이제 보다 빠르게 출고가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파크 차량을 예약해서 양도받는 데까지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보다 빠르게 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. 정확히 사고 나기까지 6일 그리고 번호판을 달고 4일 만에 사고가 나서 며칠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단점을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점은 생각보다 잘 나간다. 그리고 생각보다 넓다.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에 구매한 이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이 다른 좀 세단에 비해서 좀 가볍게 느껴졌고 그 차량 내부는 덩치가 좀 큰 사람의 경우에 뒷좌석에 좀 타기 어렵고요. 저도 좀 그렇고 이게 차량의 가격 때문인지 이제 차량의 전체적인 이제 바퀴 쪽에 이런 데 마감이 좀
안쪽이 보이는 정도로 좀 허술하게 보였던 부분. 그리고 이게 스파크가 아무래도 이제 쉐보레 차다 보니까 국산차라고 보기에 살짝 애매한데,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옵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풀옵션을 넣더라도 이제 스파크와 동급인 모닝이랑 비교했을 때, 물론 모닝이 풀옵션의 가격이 좀 더 비쌌지만 그만큼의 이제 옵션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풍 시트가 모닝에는 있는데 스파크에는 이제 넣어도 이제 없고요. 지금 당장 나오는 모델의 경우에. 그리고 연비도 뭐 유류세 환급도 해주고 괜찮긴 해요. 좀 커버가 되기도 하는데, 더 이제 더 크기가 큰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뭐 나와 있는 연비가 좋지 않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인지 이제 경차를 좀 운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.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차를 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었고 번호판을 단지는 4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요. 일단 사고 자체가 경차와 레미콘에 접촉한 사고였기 때문에 심했으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을까 싶은데요. 지금은 퇴원을 하고 이제 좀 허리가 많이 심해져서 통원 치료도 받고 정형외과에서 이제 근육 관련 주사도 받고 이제 대학병원까지 예약한 상태라서 뭐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스쿨존을 막 벗어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내는 구간이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, 사고가 난 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고 스쿨존을 지나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이제 가장 바깥쪽 3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제 레미콘이 이제 갑자기 제 차선으로 오면서 제가 타고 있던 차의 운전석 뒤에 부분을 박았는데 정말 차가 종이장처럼 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가 힘없이 운전석 쪽으로 휘는데, 그때 이제 1차선에 산타페 차량이 저를 피해서 가더라고요. 만약에 그 차가 저를 박았어도 더 심하게 다쳤을 텐데, 그 차가 피하기도 피했고 제가 핸들을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차가 인도 쪽으로 좀 향했고요. 그렇게 이제 보행자 이제 가드라일까지 이제 뚫고 인도 옆에 이제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가 박히게 됐습니다. 사고가 나자마자 정신이 없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이제 레미콘의 이제 앞범퍼에는 좀 기스 나 있고 제 차는 뭐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다 박살이 났죠. 그 옆에서 봤는데 레미콘이 정말 크더라고요. 이게 그냥 지나다닐 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차에 이제 받쳐보고 뭐 360도 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좀 더 크게, 심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나 봐요. 이렇게 더 컸었고, 어쨌든 이제 보험사를 불러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이랑 대물 접수를 다 했고요. 그날 병원을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몸이 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. 지금은 퇴원을 한 상태지만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고 자동차도 처리 중이어서 이 뒷이야기는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